안녕하세요. 복잡한 주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건 내일 해야지 하고 미루게 만드는 그런 달콤한 속삭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오늘은 바로 그 미루는 습관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건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아마 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을걸요? 맞아요. 할 일은 정말 산더미 같은데 이상하게 자꾸만 뒤로 미루고 싶은 그 마음. 도대체 우린 왜 이러는 걸까요? 그리고 계속 미루다 보면 그 끝에는 과연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이 미루는 마음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요. 우리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죠. 19세기 덴마크의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가 들려주는 아주 유명한 우화가 하나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하고 무릎을 탁 치실지도 모릅니다. 미루는 습관의 본질을 정말 날카롭게 꿰뚫어 보거든요. 자, 상상해보세요. 드로리 한 무리가 아주 길고 힘든 여정을 막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남쪽을 떠나서 저 멀리 북쪽으로 날아가는 길이에요.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서 함께 힘차게 날갯짓을 하고 있었죠.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 드로리가 무심코 아래를 내려다봤는데 와, 너무나 평화롭고 안락해 보이는 풍경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마당에서 지보리들이 배부르게 모이를 쪼아먹고 있었죠. 힘들게 날개짓할 필요도 없이요. 바로 그 순간 마음속에 위험한 유혹의 씨앗이 하나 딱 심어집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해요. 바로 자기 합리화가 시작되는 지점이거든요. 이 드로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날개가 좀 아픈데 잠깐만 쉬었다 가야겠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핑계를 대는 겁니다. 동료들이 있는 무리에서 딱 빠져나오면서요. 아주 잠깐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철석같이 믿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 잠깐의 휴식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금세 몇 달로 이어집니다. 매일매일 맛있는 모이를 먹고 편안하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몸은 살이 쪄서 뒤뚱뒤뚱, 풍족함과 나태함에 완전히 젖어버린 거죠. 저 멀리 날아가야 한다는 원래의 목표, 그리고 함께 날던 동료들은 이제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이런 주문을 외웁니다. 에이, 내일 날아가면 되지 뭐. 바로 이거예요. 내일이라는 마법의 단어. 언젠가는 할 거라는 막연한 약속으로 오늘의 편안함을 정당화하는 거죠. 이 오리는 매일 이 주문을 되뇌면서 현실에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 멀리 하늘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려요. 고개를 들어보니 세상에 옛 동료들이 힘차게 하늘을 가로지르며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죠. 나도 가야지 하고 날갯짓을 해보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편안함 속에서 무거워진 몸은 땅에서 단 1cm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의 날개는 더 이상 나는 법을 잊어버렸고 기회는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자, 이 드로리 이야기 어떠셨어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사실 아주 명확합니다. 키르케고르가 이 짧은 우화를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싶었던 그 위험, 그게 대체 뭘까요? 네, 핵심은 바로 이 한마디에 있습니다. 내일로 미루자. 이게 당장은 너무나 달콤한 속삭임처럼 들리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날개를 무겁게 만들고 결국 날지 못하게 만드는 무서운 덫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루기라는 게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한번 보세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죠? 그럼 내일은 어제 미룬 일에 오늘 할 일까지 일이 2배가 돼요. 그럼 어때요? 부담이 너무 커서 또 미루게 되는 거죠. 에이, 이건 모레 하자. 이런 식으로 계속 악순환의 고리에 딱 갇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숙제 하나, 업무 하나 미루는 문제에서 그치면 다행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미루는 습관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 인생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철학자 마틴 웨레가드가 한 이 말이 정말 뼈아프게 다가와요. 순간을 미루면 인생마저 미루게 된다. 정말 섬뜩하지 않나요? 오늘이라는 이 작은 순간을 계속해서 미루다 보면 결국 내 인생 전체를 그냥 나중으로 밀어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인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한번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볼까요? 미루는 건 그럼 무조건 나쁜 걸까요? 모든 미루기가 저 드로리처럼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혹시 괜찮은 미룸, 합리적인 미룸이라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저희가 참고한 글의 저자가 아주 재미있는 반론을 제기해요. 자신의 어릴 적 경험을 예로 드는데요. 무조건 빨리, 당장 해치우는 것만이
항상 정답은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이 있어요. 한쪽엔 내일 하지 뭐 하는 우리 드로리가 있죠. 그리고 다른 한쪽엔 지금 당장 다 끝내야 해 하는 강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자가 어릴 때 방학 숙제로 일기 쓰기가 있었는데 방학 첫날에 한 달치를 그냥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동안은 그 써놓은 일기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잊어버렸죠. 그러니까 무작정 미루는 것도 문제지만 무작정 달려드는 것도 경직된 생각으로 이어져서 결국엔 번아웃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둘 다 균형을 잃은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합리적인 미룸이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건 그냥 회피하는 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일이 너무 힘들고 복잡해서 도저히 답이 안 보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는 시간. 일종의 전략적인 멈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때로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주변에 이거 너무 힘든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하고 손을 내미는 지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말이죠. 저 드로리처럼 무기력의 함정에 빠지지도 않고 또 반대로 모든 걸 당장 해치워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지도 않으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의외로 아주 간단한 곳에 있습니다. 맞아요. 정답은 바로 균형과 함께라는 두 단어에 있습니다. 내일 하자는 달콤한 속삭임은 늘 경계해야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짐을 혼자 다 짊어지고 당장 끝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일이 정말 힘들고 버거울 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일 때 훨씬 더 멀리 그리고 훨씬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나고 여러분의 하루가 다시 시작될 텐데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오늘 나의 멋진 하루는 혼자인가 아니면 함께인가? 여러분 앞에 놓인 과제들 앞에서 혹시 드로리처럼 혼자 외롭게 주저앉아 미루고만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날갯짓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오늘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